시고요. 아 진짜 미치겠네. 작년 보수 성향 언론단체에 가짜뉴스 시상식이 있어요. 이사장님, 자유언론 국민연합 기관 어딘지 아십니까? 알아요? 이것도 이사장님은 모르죠? 이것도 본부장선안에서 해결합니까? 이게 국회의원을 뽑은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를 최악의 가짜뉴스 국회의원으로 뽑은 이런 편향된 행사의 내부 심사위원으로 유병철 이사가 들어가서 98점을 주었고 남정호 이사가 들어가서 97점을 주었습니다. 지능계단의 단체 지원 사업은 어느새 공익성을 잃은 채 극우 단체들의 쌈짓돈 밀어주기로 완전 전략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그 중심에서 내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두 이사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언론 지능계단은 돈이 나무 들어요? 아니, 할 일이 없어서 가짜뉴스 시상식 합니까? 아니, 쌈짓돈 밀어주기, 언론 보수단체들 쌈짓돈 밀어주기를 위해서 이 자유언론 국민연합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게? 어딘지도 모르는 단체에다가 쌈짓돈 밀어주기 시상식까지 해가지고 3천만 원씩 쌈짓돈 밀어주고 있어요. 2023년, 2024년. 이거 결제자이 누구예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단체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들이 심사해가지고 오면 제가 결제합니다. 그 심사의 결과를 제가 책임집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재단, 그 단체들이 한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요. 저희들은 진보 단체냐 보수 단체냐를 가리고 지원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사 2명이 심사위원이 된 거는 벌써 몇십 년 된 일이고요. 그 이사 2명이 심사위원하고 외부위원 3명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큰 점수, 맨 낮은 점수를 빼고 평균을 내서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잘 아시기. 아니 근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이사장님. 네네. 정말 해도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진보냐 보수냐 가리지 않는다고요? 지금까지 나타난 행태를 보면 아까도 제가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라는 사과. 아까 이사장님 사과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진정한 사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다전코 제 직을 걸고 진보냐 보수냐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진보단체에서 하는 행사는 불허하고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이 진보단체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만 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거 보게 되면 1, 2, 3, 4, 5위가 이재명, 김민석, 이게 다 뭡니까? 김은경, 정청래. 이게 지금 제대로 평가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이거 조사해보고 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 단체들이 한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게 언제 선후 관계는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서류를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그 지금 이사장님은 네네.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들이 그 사무공간에 대회실을 쓰는다는 것도 정치적 집회라고 해서 불허한 거예요. 예? 입이 10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근데 진보냐 보수냐를 안 가렸다? 나타난 결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문석 의원님. 메모하다가
타이밍을 놓쳤는데 아까 박정아 의원께서 가짜뉴스 안산의 세월호 침몰가 고의다 아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논쟁은 없었습니다. 고의다 아니다가 아니고 침몰의 원인이 뭐냐 아니냐, 그래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세월호 침몰을 그 누가 고의로 침몰시켰다 그냥 사고다 이 논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질문이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바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뉴스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세요. 예. 당시에 논쟁이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당시에 그런 의혹을 제기했던 매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당시 매체는 매체가 그런 매체가 있었다. 그런 매체가 있었다. 그게 사실이 아니냐. 이제 그걸 물어본 겁니다. 자, 하여튼 그 김효재 이사장님은 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음 종강 때까지 분명히 보고서를 주세요, 저희들한테. 네. 그 정보 광고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그리고 국제방송교류재단에 대해서는 질문이 하나도 없네요. 김태정 아리랑 TV 사장님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지금 K-팝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없을 때부터 해외 K-팝 팬들을 위해서 아리랑 TV가 팝스 인 서울 프로그램을 방송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 노래와 한국 문화를 배우게 됐죠. 네, 그게 이제 아리랑 TV가 대한민국 홍보를 위해서 전 세계 유성망을 통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35개국 정도 되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거기에 1억 5,700만 가구의 국가 홍보 콘텐츠를 송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향후 5년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합니까? 네, 그 전 세계 위성망을 통해서. 근데 네. 만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위성 사업비가 계속 삭감당하고 있죠. 네, 그 내년도 예산 위성 사업 언제부터 삭감당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위성 사업비가 11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올해만 삭감됐어요? 네, 앞으로 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제 삭감해요? 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5년 동안에 그 위성 계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다 송출하기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1억이 감액된다면 그럼 위약금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소송뿐만 아니라 위약금이 발생. 근데 왜 이렇게 가만히 앉아 계세요, 그걸? 그래서 지금 그 기재부나 그 문화부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리랑 TV가 문체부에서 240억 받고 방통기금으로 100억 받죠. 네, 110억?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매년 방통기금 거는 예산이 축소되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제가 알기로는 한 30억 축소됐죠. 네, 네. 그럼 이게 앞으로 아리랑 TV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네요. 네, 그래서 그 방송 발전 기금을 일반 회계로 그 전환하는 것을 지금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 쪽하고도 계속적으로 문체부의 국장님, 요거 미디어 국장님인가? 네, 잠깐 마이크 좀. 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 기금이 축소되는 상황도 주시하고 있고요.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산으로 반영이 돼서 안정적으로 좀 확대 지원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뭐 기금 재원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재정 당국하고 협의가 마무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거는 뭔가 결단을 내려야지 일반 예산으로 하든가 해야지. 이게 방통기금으로 해서 계속 축소된다라면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네? 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것으로 이제 추가 질의가 다 끝났고 이제 재추가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9시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하실 희망자에 한해서 재추가 질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많으시네. 다 하셔야 되겠는데 그럼? 다 해도 돼요? 그 대신 1분씩 안 드려요. 3분에 다 끝내겠습니다. 1분씩 하면 하염없어. 이게 1분으로 되는 게 아니야. 거의 3분 정도 걸려요.
거의 3분이 걸린다고. 그러니까 6분을 여러분이 6분을 쓰시는 거니까 그러면 마냥 길어져요. 그래서 3분을 딱 끊겠습니다. 자, 그러면 존경하는 민영배 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구용 원장님, 종감 전까지 전자출판진흥의 기본 틀을 새로 세워야 된다. 방안 좀 마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심호택 위원장님, 네. 아까 다 하다 못했는데 이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스포츠 도박의 컨트롤 타워가 정확하지 않아요. 국민체육 이용자의 경우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만 가능해요. 아시죠? 이런 체계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잡을 것인지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종감 전까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알고 보니까 불법 도박 사이트로 연결된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 피해가 엄청 커지고 있다. 예. 자, 김효재 이사장님. 네. 이사장님은 보수십니까? 진보십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저는 이사장님, 제가 오늘 이사장님 근무했던 신문사가 답변하시는 것 들으면서 보수정이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수 정권 저분은 평생을 보수로 살아왔고 국회의원도 했고 네, 정무수석도 하셨던 분인데 네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네.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언론단체, 언론기관에 언론진흥재단에 일을 하고 계신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지만 지금 거기 어울리지 않으세요. 언론진흥기관이라고 하는 여기 어울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편향이 아주 심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울리지 않으세요. 저는 제가 보수 언론에 근무했고 보수 정권 그러니까 보수시잖아요. 일을 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나 그런데 지금 거기 앉으셔가지고 사실력 보수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셨어요. 그리고 보수 정권의 출신이기 때문에 거기 가신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근데 뭘 객관적인 것처럼 하세요? 누가 김효재 위원장님이 이사장님이 객관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김세원 원장님 가셨나요? 김세원 원장님, 예. 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셨죠? 논문을 열몇 편 썼다고 그러셨죠? 네네. 관광문화진흥 쪽에 논문 쓴 게 뭡니까? 관광문화진흥. 관광문화연구원장으로서 네. 내가 이 정도면 전문성이 있다라고 쓴 논문이 뭐예요? 제가 논문 쓰신 거 쭉 봤는데 네. 이쪽 분야가 없던데요. 저서도 제가 여러 권 있길래 쭉 봤는데 이쪽에 하나도 없던데. 그 분야가 문화 코드로 읽는 지구도. 여보세요. 그렇고요. 그게 네. 무슨 연구소입니까? 아니 저는 연구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아까 전문성이 대단한데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러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문화 연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논문 중에 네. 문화관광연구원장의 전문성을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네. 한 논문이 뭐냐고요. 12편 논문 중에 어떤 거 있어요? 영문으로도 쓰고 하셨더만. 네. 어떤 게 전문성이 연결이 됩니까? 문화 관광을 엮어서 말씀하시면 논문은 여보세요. 두 개가 선대에 가서 네. 활동한 덕분에 거기 가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이전에 경기도청의 정책 브랜드 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러서 가게 된 거죠. 네. 예. 네. 그러니까 문화와 관광을 합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를 분리해서 말씀하시면 할 수 있고요. 관광 컨설팅 사업들 문화와 관련해서는 제 박사 논문도 네. 무슨 네트워크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가스 네?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다시. 가스테르요? 제가 뭐 그리고 그거 못 알아요. 김세훈 원장님은 네. 지난번 대선 때 거기서 공로로 해서 인정받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우리가 갔다 이러면 될 일을 뭘 연구를 무슨 전문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것으로 해서 간 것으로 하셔서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저는 문화 전반에 걸친 그런 논문을 썼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문화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내가 전문성이 있는 문화 연구자다. 내가 전문성이 있는 관광 연구자다. 그래서 내가 원장에 가 있다. 그러셔서 제가 경력이랑 연구 실적을 쭉 봤더니 그게 아니고 지난번 대선 때 국민의힘 쪽에서 그쪽 관련한 위원장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가신 거잖아요. 그거 안 했으면 갔겠어요? 그거 갔겠어요? 그거 갔겠어요? 네. 그거 아니어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치셨어요? 네? 시험 치셨냐고요? 시험 친 건 아닌데요. 제가 그 전에 경기도 정책 브랜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런 거 하신 분 대한민국에 10,000명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전문성이라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 연구원장 정도 하면 설령 그렇더라도 말씀. 자, 이제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6분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정리해 주세요. 다음은 존경하는 조은희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안 계시네요? 다음은 충남 공주 부여 청량의 박수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윤두현 사장님 앞으로 좀 잠깐 나와 보시겠습니까? 이쪽 발언대로. 예. 예. 이쪽 발언대로 좀 해주십시오. 예. 예, 아까 존경하는 조계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잘 내용도 듣고 답변도 들었는데, 저는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예. 어쨌든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을 했고 그 전날 12월 2일 사장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예. 조계현 의원님이나 저나 이런 질문을 좀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은 하시죠? 그럴 수 예. 있다고. 예. 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적법하냐 이런 걸 물어볼 때 특정 역사적 사건의 법적 정치적 평가에 대해 개인적 견해를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리고 해당 사안은 본 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의견을 제출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의 장이 아니라 그냥 그때고 일반 국민이라면 그냥 개인 입장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개인 입장. 이미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누가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장님 예,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 입장을 하고 제가 양보를 해서 여쭤보잖아요. 공공기관장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적법합니까? 안 합니까?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전제로 해서 결정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결정에 따르는 거지. 그건 개인적인 견해고 공공기관적으로 견해고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답변은 그렇게 하세요? 사적 의견을 공식 석상에서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공공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헌법 질서, 헌법 체계, 법 이런 것들을 다 준수해야 될 책임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헌법에 대한 기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공공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답변할 수 없습니까? 공공기관의 장이라서 자, 좋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본 위원이 아까 위원장께도 말씀드리면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없는 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 기획조정팀장 평가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위해 봉인했기 때문에 임의로 봉투를 열 수 없다라며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봉인을 풀지 못한다는 내부 규정이나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관련 법을 찾아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관련 법이나 규정이 없는데 그것을 봉인을 해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기들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규정을 들이대면서 그래 공공기관의 장이 결과적으로 온 국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거 하나 답변을 못하는 게 아니라 사석에서는 저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는
공적 의견을 이야기하는 데고 그러면 이 소관 업무가 아닌 데 대해서 계속 사적 의견을 물으면 계속 이야기하면 그것이 불필요한 걸 가져온다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은 분리할 거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임원 추천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사인을 해서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의 입장은 그 위원장과 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해야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기는 그 열 수 있는 방법을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영식 소통정책관님, 창 쪽 발언대로 좀 나와주십시오. 안 보입니다. 네, 소통정책관님, KTV 감사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예, KTV 감사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최대한 빨리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PPT 보시면은 이윤우 원장 곧 특검에 출석합니다.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실 거예요? 네. 이윤우 원장이 청와대 공연을 어떻게 했느냐 이 부분 이제 알선도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다음 PPT 보시면은 인물 관계를 좀 볼 수 있습니다. 황제 관람 용역사 책임자 박종현 그리고 이윤우는 1990년대 초에 SBS에서 각각 SBS 제작본부 그리고 편성기획국에서 근무한 시기가 완전히 겹칩니다. 이후에 2000년대 중반에서부터 2010년대까지 MBC 계열사에서 동시에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윤우 원장은 최재혁 비서관과 MBC 1년차 선후배 사이이고요. 박종현까지 여기 더하면은 이들은 모두 공영방송 MBC를 바로 넝마로 만든 김재철 사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똘똘 뭉쳐서 공영방송인 한국정책방송 KTV까지 망쳤죠. 네, 청와대 공연 판박이 공연이 또 있습니다. KTV 소록도 공연인데요. 이 공연 보면은 수의계약 형식이나 예상 규모만 따져서 판박이 공연이 아니라 다음 PPT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비슷하게 청와대 황제 관람 공연과 소록도 공연 실행 주체가 명확히 같습니다. 청와대 공연 주관자 박종현이 이직해서 소록도 공연을 실행했고요. 마찬가지로 청와대 공연 촬영을 담당했던 동북아 콘텐츠 대표 맹삼현, 네. 사실혼 관계 동거인 명의로 회사를 차명 운영하면서 소록도 공연 실행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 자기 사단 사람들 다 꽂아 넣는데 이 정도면은 청와대 황제 관람 대가성 여부까지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소통정 작가님, 왜 이렇게 늦춰요? 이윤우 원장 시절에 소록도 공연 감사, 네, 계속 미뤄야겠습니까? 최대한 빨리 뭐가 복잡합니까? 지금 특검 조사 들어간다니까요, 이윤우 원장. 예, 도대체 이렇게 늦춰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예,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 자료 의사 진행관은 좀 하고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KTV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때 KTV 그 전 원장인 하종대에 대해서 그 배임죄, 직권남용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 고소 여부를 물었는데 아직까지 KTV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줬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그 1,357만 원 국고 환수를 위한 대안과 구상권에 대한 그 견해를 물었는데 KTV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감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달라라고 하는 게 저의 요구입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본부장 앞으로 나오세요. 광고본부장님 아까
제가 그 불렀던 명단에 대해서 우리가 만든 명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하셨죠. 본 적이 없는 명단이고 저희가 의원실에 제출한 명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만든 명단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라고 이사장은 그 심사위원 명단이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았고 일부 유실된 유실돼서 누적된 전체 명단을 제출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랬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명단이 우리가 준 명단이든 아니든 언론재단은 최근 5년 동안 심사위원 전체 명단을 우리 방에 요구했었을 때 현재 시스템상 파악이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진위 여부를 따질 때 이사장도 그다음에 광고본부장도 이게 이 연구재단에서 우리는 받았단 말이에요. 제보로 받았던 공식적으로 받았던.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위에 대한 문제로 초점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명단을 23년, 24년, 25년 최소한 5년치는 안 돼도 매년 지난 3년치는 보내줘야 되죠. 자료 제출했나요? 안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제가 황당했던 게 동양철학 교수가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어요. 동양철학 전공 교수가. 이 부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인지심리학이면 광고하고 연관이 된다고 칩시다. 사회심리학은 전혀 다른 심리학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특히 언론인들은 또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일부는 알아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명단이 옳은 명단입니까? 틀린 명단입니까? 진위를 이야기하세요. 예, 옳은 명단일까요? 틀린 저희 명단일까요? 공식 언론 공식은 뭐예요? 제가 본부장으로 취임하고 나서 그 명단을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국회 오기 전에 그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냐? 그 명단을 알았어요. 본 적이 있냐 물어봤는데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적이 없으면 네. 그러면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이 있는데 계속해서 진위 논쟁을 지금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원본을 내놓으세요. 원본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광고본부 팀장이 예. 의원님 실에 방문해가지고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보여줘요? 그 제가 확인해 원본 보겠습니다. 네. 종강 전에 네. 2003년 예, 우리 여야 간사님들하고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현우 안녕하세요. 다음은 이기현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짧은 시간이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서영충 관광공사 사장님 친구들이님. 네. 요새 관광지 가보면 중동, 동남아, 또 유럽의 외곽에 있는 국가들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알고 계시죠? 네. 이거 이제 아시다시피 중국어, 일어, 영어 아니면 이제 특수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특수어 관련돼서 관광 통역사들 많이 필요하죠. 네. 이 관광객들이 거의 동남아권 같은 경우는 150%, 유럽권은 180%, 중동권은 99% 이렇게 한 2년 사이에 대거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네. 특수 언어를 활용할 수 있는 관광 통역사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취업하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전체 관광 자격증 중에 이런 동남아나 유럽, 중동 같은 특수 언어권은 약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10년 동안 통계를 보니까 취업하신 분들 25.4%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취업률이 낮습니까? 짧게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취업률이 낮은 것보다는 자격증을 직업으로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아마 급여 수준이 좀 높지 않고 또 여행업의 리스크가 많다라는 인식 때문에 맞습니다. 네. 제가 파악한 것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근로환경도 불안정하고 네. 정기적으로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수를 따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관광현장에 투입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전 이 문제 좀 극복해야 되는 게 관공사 역할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특수와 관련돼서는 이제 동남아에서 오신 이주자들이 저희 한국에 많이 살고 계시잖아요. 네. 이분들은 재교육을 통해서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분들을 좀 확대 재생산해서 이분들이 현장에서 투입될 수 있도록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그게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올해도 양성을 하고 있는데 모집을 하기가 쉽지 않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창구 원장님, 직무대리님. 네. KTV 작년에 8월 달에 국방부 출입하던 기자, 카메라맨인지 누군지 용산구 모식당에서 식당 주인 성추행한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이 양반 징역 10개월에 1심 선고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 저희 지난 국감 때 저희가 이 문제를 질의했고 그리고 엄중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올해 성과금을 지급하셨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과금을 지급하면 왜 했냐고 그랬더니 작년에 일했기 때문에 성과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말씀 맞죠? 네, 맞습니다. KT 그렇게 얘기했죠? 네.